어느 날 밤이었는데요. 고성이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. 늘 다니던 골목이었고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걷고 있었는데요. 이상하게 발걸음이 한 번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. 공기가 조금 무겁다고 해야 할까요? 괜히 뒤를 한 번 돌아봤는데 그때 가로등 아래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어요. 처음엔 그냥 동네 사람인 줄 알았죠. 그런데 고개를 드는 순간 고성이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. 절대 다시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얼굴이 거기 있었거든요. 살아있는 얼굴이었고요. 게다가 웃고 있었어요. 왜 그렇게 놀라?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.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썼던 목소리였거든요. 말도 안 돼요.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요. 사실은 말이 아니라 숨에 가까웠습니다. 당신 죽었잖아요. 그러자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웃었어요.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. 내가 그렇게 생각했겠지. 그가 한 발짝 다가왔는데요. 그 순간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. 다리가 떨려서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고요. 도망치고 싶었는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. 가까이 오지 마요. 분명히 말은 했는데 그 소리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는 멈추지 않았거든요.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. 내가 날 죽였다고 생각했지? 그 한마디가 가슴을 꽉 조여왔습니다. 숨을 들이마시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고요. 애써 묻어둔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. 그날의 냄새, 소리, 손에 남아있던 감각까지요. 그만해요. 고성이는 거의 울먹이듯 말했는데요.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? 왜 하필 지금이에요? 그는 잠깐 고성이를 바라보다가 마치 재미있는 걸 발견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. 이제야 때가 된 것 같아서.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고성이는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원하는 게 뭐예요? 이번엔 도망치듯 묻지 않았어요. 오히려 단단하게 말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죠. 돈이에요? 아니면 날 또 괴롭히려고 온 거예요? 그는 고성희의 얼굴부터 옷차림, 들고 있는 가방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.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숨이 더 막히는 느낌이었고요. 생각보다 잘 살고 있더라 나 없이도. 그가 말했는데요. 그 말에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. 이 사람 앞에서는 어떤 설명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. 당신 때문에. 말을 꺼냈다가 끝내 이어가지 못했습니다.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거든요. 걱정 마. 그가 낮게 말했어요. 오늘은 그냥 인사하러 온 거니까.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. 오늘은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요.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.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.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서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요.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. 그날 밤 고성이는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. 자기가 끝냈다고 믿었던 과거가 사실은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. 그리고 이 만남이 시작이라는 것도요. 이제부터 다시 도망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걸 말이에요. 한편 한우진이 병원에서 사라진 걸 알게 된 고성이가 지은호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까지 찾아왔습니다. 우진의 행방에 대해 지은호에게 따져 묻자 지은호는 끝까지 대답을 회피했어요. 화가 난 고성이는 지은호의 가족까지 협박하는 잔인한 얘기까지 퍼붓고 가게를 나왔어요. 그런 고성이를 지은호가 급하게 뒤따라 집 앞까지 갔는데요. 집 앞에서 고성희와 지은호가 그렇게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박성재가 보게 됐습니다. 걸음을 멈춘 순간부터 분위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느꼈죠. 어머니.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. 아주 잠깐이었지만 당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. 지은호는 박성재와 고성희를 번갈아 보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. 망설이던 눈빛이 결국 결심으로 바뀌더라고요. 부사장님.
박성재의 시선이 천천히 고성희에게로 옮겨갔습니다. 그 눈빛엔 처음 보는 의심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요. 박성재는 손을 꽉 쥐었다 풀었다 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. 은우 후배를 버린 친모가 어머니예요?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뚝 끊긴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. 차가 지나가는 소리조차 멀게 느껴질 정도였어요.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침묵이 고성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. 숨이 가빠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.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. 박성재도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고성희는 불안해서 박성재를 따라가 둘의 관계를 물었지만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는데요.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라 더 무서웠어요. 아버지께 말씀드릴 겁니다. 이건 숨길 일이 아니에요. 아버지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. 안 돼. 고성희가 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.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떨렸어요. 성재야, 그건 우리 집안과는 상관없는 일이야. 어머니 개인사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예요. 박성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지은호 씨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이유부터 설명하셔야죠. 그 말에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잠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요. 애써 감정을 추스르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부탁이야, 성재야. 처음 듣는 어조였습니다. 명령도 지시도 아닌 거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죠. 이 일만은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안 돼. 박성재는 그 모습을 보며 더 굳어졌습니다. 이토록 초조해하는 고성희를 처음 봤거든요. 왜요? 그렇게까지 숨겨야 할 이유가 뭔데요?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.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한마디를 꺼냈습니다. 거래하자. 거래를 하자고요? 대신 조건을 걸게.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. 오히려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그대로 묻어났죠. 이 일은 아버지께 말하지 마. 제발 이번만은 넘어가줘.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. 어머니가 지금 정말로 궁지에 몰려있다는 걸요. 대신 고성희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.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줄게. 잠시 정적이 흘렀고요. 그 사이 박성재의 머릿속엔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. 이수빈이었죠. 이수빈과의 교제 허락해주세요. 몰래가 아니라 당당하게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예상하지 못한 조건이었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으니까요. 그 아이는 너한테 도움이 될 여자가 아니야. 어머니. 박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판단을 하실 위치는 아니잖아요. 고성희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. 손을 꽉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. 성재야.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땐 거의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. 한 번만 봐줘. 이건 정말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야. 그 말에 박성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. 고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좋아. 이번 한 번이야.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고성희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이 협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, 지금 이 순간이 더 큰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. 과연 고성희는 박성재와의 거래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생부는 무슨 이유로 고성희 앞에 나타난 걸까요? 다음 화에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.